안녕하세요. 자, 이제 스트럭처 테스트를 이용한 공정 프로그램 만들기 5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펑션 블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그 펑션 블록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펑션 블록 이제 축 에러라는 펑션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축 에러라는 펑션 블록을 보면 제가 어드레스를 어떻게 쓰겠다, 그 다음에 프롬을 가져와서 뭔가 동작을 하고 어떻게 리셋을 하고, 그 다음에 에러 코드를 어디서 읽어오고,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제 스테이터스에 제일 밑에 창에다가 커서를 두고요. 자, 펑션 블록 액시스 에러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이블 등록할 수 있는 셀렉션 창이 나오거든요. 레이블 네임과 그 다음에 로컬 레이블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variable,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이 펑션 블록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다 쓸 거고요. 자, 제가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펑션 블록 2가 생겼고, 여기에 이 펑션 블록과 펑션 블록을 구성하는 레이블들이 생겼죠. 자, 지금은 데이터 타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리언, 인티저, 불리언, 인티저로 잡혀 있고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이제 서버 스테이터스의 로컬 레이블을 보면은, 자, 여기에 베리어블이 있고, 그 다음에 펑션 블록 error2,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fb 펑션 블록 액시스 에러라는 제가 사전에 펑션 블록 풀에서 정의한 이 fb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이제 인스턴스화를 시킨 거죠. 그죠? 펑션 블록 액시스 에러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한 거고요. 자, enable을 보면은 제가 지금은 true죠. 에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은 true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셋신호. 자, 리셋신호 보면은 글로벌 레이블에 제가 이전에 이 버튼이라는 글로벌 레이블을 만들었고, 이 버튼이라는 글로벌 레이블 안에 스타트, 스탑, 리셋이라는 걸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X1D, 1에코, 1F로 잡아놨는데, 보시면은 스위치에 해당하는 1D, 1에코, 1F라는 스위치 3, 4, 5 예, 적용되시는 거를, 스위치 1, 2, 3에 적용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버 스테이터스에 제가 이번에는 글로벌 레이블을 불러가겠죠. 글로벌 레이블 버튼이라고 했죠. 버튼 점 이제 리셋 신호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의 스타트 XY죠. 스타트 XY IO 어사인먼트에 보시면은 40이기 때문에 H4를 16진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16진수는 앞에 H를 붙여주시면 돼요. 혹은 샵 16 아닌가? 잠깐만요. H4 샵 16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말고요. 16 샵 같은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더 간단하게 H로 작성을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액시스 넘버는 축의 번호죠. 축의 번호 어떻게 써요? 당연히 1이죠. 첫 번째 축이니까요. 그 다음에 액시스 에러는 제가 사전에 만들어둔 gl 서버 점 액시스 에러 상태를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시스 에러 코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레이블 서버에서 자, 액시스 에러 코드를 작성하면은, 자, 이렇게 작성한 펑션 블록은 위에와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작성한 거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순서를 볼까요? 펑션 블록에서 제가 액시스 에러라는 펑션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자, 축 번호 -1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이 100은 806, 906, 1006 등이 되겠죠. 액시스 에러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809, 806, 906, 1006, 1106이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100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프롬 명령어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이 버퍼 어드레스죠. 버퍼 어드레스의 내용을 읽어와서 에러 코드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렇게 만든 펑션 블록을 등록을 하고, 이 펑션 블록에
인풋과 아웃풋들이 있었죠. 보시면은 인풋은 뭐예요? 이 액시스 넘버들은 인풋이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액시스 에러 코드가 아웃풋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에러 코드와 에러 상태를 아웃풋으로 잡아놨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인풋이고요. 이 다음이 아웃풋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러 코드와 에러 상태를 아웃풋 잡아놓고, 그리고 제가 사전에 정의한 뭐가 있죠? 버튼은 넘어가고요. 서버만 얘기해 볼까요? 서버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어요. 이 서버라는 데이터 타입 안에 제가 레이블 구성원들을 만들었죠. 이거 멤버 변수들이죠. 멤버 변수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글로벌 레이블에 SDT 서버라는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GL 서버라는 글로벌 레이블을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멤버 변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GL 서버 액시스 에러 온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 액시스 에러 코드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 레이블을 사용해서 펑션 블록을 이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펑션 블록은 로컬 레이블 이 프로그램이죠. 080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로컬 레이블의 인스턴스화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내용을 지울게요. 자, 다시 컴파일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액시스 에러, 그 다음에 액시스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서버 포지션, 그리고 서버 조그, 이니셜까지 지금 제작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펑션 블록 등록하는 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버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시뮬레이터를 켜고요.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터를 한번 바꾸고, 만약에 이제 우리 파라미터 값들 있잖아요. 잠시만요. 여기는 이 파라미터 값을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껐다가 키셔야 되고, 한번 다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써주신 다음에 이 제어 실습에 있는 전원들이 있죠. 시뮬레이터의 전원도 한 번씩 껐다가 켜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은 뭔가 이상 동작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동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키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키고 자, 지금은 서버 전원이 안 들어가 있네요. 잠시만요. 서버 전원을 키겠습니다. 네, 서버 전원이 들어왔고요. 조그 동작을 일단 간략하게 해볼까요? 다음에는 이 값을 미리 입력해두는 거 하나 만들어 둘까 봐요. 자, 조그 P, 네, 정상적으로 다운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조그 N, 네, 정상적으로 잘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그럼 서버 포지션을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서버의 현재 위치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속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버의 속도와 위치 값을 읽어오는 이 펑션 블록 커런트 포지션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버퍼 어드레스가 축 넘버에서 802, 804에서 가져오고 있네요. 자, 그럼 볼까요? 802, 804가 뭐죠? 802는 전송 기계 값, 네, 804는 전송 속도네요. 자, 전부 다 더블 워드고요. 그래서 프롬이 말고 프롬 명령어지만 더블 명령어인 deep fro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able은 항상 뭐가 있죠? enable은 늘 true가 있죠. 그래서 항상 재밌는 거 보면요, 우리가 enable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자, SM400으로 잡혀 있네요. 그죠? enable true,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은 H4, 그리고 버퍼 어드레스 802죠. 그 다음에 804, 그리고 이렇게 읽어온 값을 current position과 current velocity라는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L 서버, 글로벌 레이블 서버에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럼 지금 27789네요. 그럼 제가 한번 늘려볼까요? 조그로 해서 자, 플러스 방향으로 쭉 내려갑니다. 좀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자, 그럼 다시 포지션을 볼까요? 네, 713, 302, 301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그 기동도 정상되고 있고요. 포지션 값도 읽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네, 펑션 블록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읽어오고 그리고 조그도 기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네, 서버 이네이블이죠. 이네이블 신호는 아까 얘기한 에러도 없고 다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이네이블을 살리고요. 조그를 하려면 당연히 정상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조그 1을 위해서 이네이블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P를 눌렀을 때의 경우 뭐가 나와요? 조그 P가 네, 보시면은 QD7로 MH라는 글로벌 레이블을 만들어놨죠. 이 QD7로 MH 안에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좀 화면을 크게 해서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여기다가 네, X8, 0, 1, 14, C, 0, Y도 쭉 분류해놨죠. 자, 이게 지금 QD7호에 있는 네, QD7호에 있는 X0을 검색해 볼게요. 이 부분이죠. 이 동기완료 풀되고 혹은 조그 기동이 Y8, Y9네요. 자, Y8, Y9를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 조그 기동 화면을 보시면은 네, 48, 49가 살면은 마찬가지로 조그 온, 오프. 다시 조그 온, 오프.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의 펑션 블록도 보시면은 조그 펑션 블록 비교적 간단하죠. 조그 속도만 이제 투명령어죠. 투명령어는 역으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다가 써주는 명령어예요. 투명령어를 이용해서 조그 스피드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그 P, 조그 N을 이용해서 신호를 주면은 네, 그 신호가 이 Y48, Y49를 살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버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번 네, 오부죠. 네, 오부 때 조그 기동이랑 원점 복귀까지 다 한 번에 하려고 확인을 했는데 뭐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또 이게 영상이 너무 길면은 보시는 분들도 피곤하니까 5부는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6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부에서는 조그 기동을 말고 이제 에러를 발생했을 때 에러에 대한 대처 방식과 그 다음에 서버 이니셜 이니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